호주는 또 어떤 계기로 또 가게 되셨습니까? 호주는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농업대학교거든요. 근데 그 농업대학교에서 이제 2학년 과정이 실습을 해야 돼요. 국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해외로 해서 이제 실습을 목적으로 가게 된 거였죠. 실습과 이제 영어를 공부하러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민재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특별히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될 특별한 때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굉장히 필요성을 인식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예. 그렇죠. 전부 다 지금 좀 성인이 된 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혹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 대부분 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썬킨 선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꼭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그것이 너무 늦게 그러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좀 어린 시절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영어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실력도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를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은 세상에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를 또 많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교수님 말씀은 이제 동기부여가 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또 박민재 씨께서 호주에 유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서 솔직히 우리가 호주를 가든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누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호주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처음 한 달에 이제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영어를 전혀 한마디도 안 해도 이제 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대화를 해주고 다 의사소통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하나도 안 써도 이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달 후에 이렇게 그 친구들과 떨어지고 난 뒤에 저 혼자만 있었을 때는 한국인이 저 혼자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어를 하지 못하면 제가 필요한 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처음에 이제 호주에 갔을 때 고등학생 아는 동생한테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맨투맨 문법책이라는 거. 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갔을 때 거기 이제 매니저가 준 그래머 인 유즈라는 책. 그거랑 그렇게 해서 일단 그거 2개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또 거기 농장주한테 영어 동화 테이프를 이제 동화책이랑 테이프랑 같이 딸려 있는 책을 제가 좀 서점에서 사다 달라 그래서 밤마다 그거 들으면서 그리고 일 끝나고 저녁에 그 책 공부하면서 문법이나 거기에서 본 걸 이제 다음날 가서 이제 바로 써먹어 봤죠. 문 열고 바로 나가서 제가 배웠던 문법들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해서 물어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책에 나와 있는 문법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습 일지라는 걸 쓰는데 한국어로 써도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영어로 썼고 일기도 또 이제 매일 영어로 쓴 다음에 거기 원어민 농장주한테 아니면 원어민 친구들한테 좀 일기를 봐주세요 하면서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수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네. 그리고 현지에서의 영어 학습법을 잘 활용을 해서 맞습니다.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 만에 좀 영어가 좀 수월하게 느껴지던가요? 수월하게 느껴지는 거는 지금도 제가 많이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수월하게 느껴졌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냥 한 3개월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그나마 이제 좀 서로 간에 제가 필요한 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겁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영어를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다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무기를 내가 장착을 했을 때 이런 점이 좀 달라졌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에서만 영어를 모르고서는 이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영어를 더 할 줄 암으로 인해서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고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고 네. 견문도 더 넓어진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이제 설령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이제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질 않죠. 외국인이 뭐 어려워할 때 공경에 취할 때 그럴 때 제가 옆에 가서 오히려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박민재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그 목표가 정말 뚜렷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네. 굉장히 명확했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직 시험을 위해서, 뭐 직장인들 경우는 승진 시험을 네.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박민재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영어가 뭐 취업이나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 견해가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영어를 좀 더 그런 식으로 너무 점수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점수, 내가 이만큼의 점수를 얻어야지, 목표한 점수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그 성취감을 얻고서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좀 압박감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영어를 더 기피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박민재 씨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소위 말해서 지금 영어 광풍에 휩싸여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네. 그 목표가 진짜 점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꾸로 역효과가 나서 영어를 거꾸로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도 단순하게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스펙과 어떻게 보면 점수를 위한 영어 공부 참 폐해가 많을 건데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죠, 교수님. 스펙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정량화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량화된 점수가 과연 객관성을 띠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익 900점 맞은 사람과 890점 맞은 사람이 과연 10점만큼의 영어 실력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객관화되지 않은 점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점수를 높이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990점을 우리가 자기 토익 점수에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편법과 요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어 건강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어는 절대로 편법과 요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는 스펙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다 갖춰져 있어야지 건강한 거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토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졌을 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박민재 씨가 더 훌륭한 것이 뭐냐면 네. 그냥 이렇게 영어를 본인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틈틈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아이들 좀 실력이 좀 늘었나요?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계세요? 아이들